네, 오늘은 굳이 타이핑을 안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7년 장미꽃 필 무렵 우리 가족은 시댁 행사를 마친 후 강북 강변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의 집 큰아들이 운전을 하고 딸과 두 아들은 뒷좌석에 동승하였습니다. 마침 시기가 시기인지라 자연스레 이번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 어느새 두 큰아들 간의 격론으로 변하였고 보조석에 앉은 저는 차 내부 상단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차 안에 구명조끼가 있었는지 차가 물에 빠지면 한강에 빠지기 전에 창문을 내려야 하나 빠진 후에 내려야 하나 과거 어디에선가 읽은 듯한 차가 강에 빠지는 경우 살아남는 법이라는 기사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고 마침내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병원,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휴가라도 한번 제대로 가서 따뜻한 햇살도 쬐고 바닷가 파라솔 아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도 마음껏 읽을 것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이지만 아직 한강물은 차가울 텐데,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일 아침 신문 기사에 우리 가족이 뜨면 어쩌나 등등 제 머릿속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차 속 현실에서는 계속 그 두 남자의 갑론을박이 오갔고 남의 집 큰아들과 제가 낳아둔 큰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차 안에 함께 있었던 우리 가족 나머지 세 명은 그저 불안에 떠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전공의 선생님들 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대통령과 전 의료계의 갈등으로 번진 이 사태는 제 기억 속 7년 전 우리 가족 일화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어, 그 일부를 스크립트를 받아 읽고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온 정성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의료 개혁을 젊은이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을 감정은 공포, 자괴감, 허탈감, 모멸감에 이은 헬 조선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충동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힘들고 지난한 병원 생활 속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의사로서의 사명감, 자부심, 자존감에 기반하여 살아왔을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잠재적 범죄자, 생명을 등한시하는 악마,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TV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스크린에서, 신문에서, 인터넷 댓글에서 지난 6주간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 공격의 최전선에 특정 행정부 장차관이 함께했고 이제는 어느 위성 정당으로 간 자칭 의료 전문가 폴리테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공의 선생님들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격려와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온 젊은이들입니다. 환자를 보기에 앞서 의사는 자신의 심신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련의 과정 속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받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 기간은 그렇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걔들이 뭘 대단하길래 그렇게 대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환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진료하고 치료해 줄 의사 선생님의 심신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심신이 불안정하고 병들은 의사가 나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미국 병원에서 건물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의사에게 배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외람 때지만 감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필수 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그날의 한 끼를 해결해야만 했던
새벽 컨퍼런스 시간에 수면 부족으로 떨어지는 고개를 가누어야 했던 그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지금까지 필수 의료를 지탱해왔던 그분들입니다. 이 숨막히는 갈등의 기간 동안 국민과 환자는 가슴 졸이며 불안에 떨어라 했습니다. 7주에 접어든 현재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인공을 대한민국에서 고르라 그러면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팔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지난 6주간 국가적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두 팔로 힘껏 안아주십시오. 관용은 힘이 있는 자만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힘을 가진 분은 윤 대통령 이외에 다른 분이 누가 있을런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배움의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3천여 명입니다. 그 대표 한 명이라도 딱 5분만 안아주십시오. 허브해 주십시오. 내 젊은이의 생각을 미처 듣지 못했네. 이런 말씀을 되뇌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만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것이 상식과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듯 윤 대통령의 열정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내어주십시오. 박단 대표에게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입니다. 만약 그분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십시오. 그분의 열정을 이해하도록 잠시나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늘상 교수님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말씀, 환자의 증상과 증후로부터 당신이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판단한 진단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내려진 것이냐? 다른 감별 진단은 어떤 과학적 근거로 롤아웃했느냐? 등과 같은 지금까지 가르침과는 다른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의사로서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너무 강하면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늘상 달고 살지 않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상당히 존재하더이다. 모든 사람이 의사처럼 근거 따지고 다른 가능성 따지고 이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 따지면서 살지는 않더군요. 대통령의 열정만, 정성만 인정해 주어도 대화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제 곧 은퇴하는데 은퇴 후 미국 NIH에 다시 취직해서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방 직원으로 대우를 받아 미국 최고 의료보험인 BCBS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웬만한 연봉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전위기업 비대위에서 언론 방송사 데스크를 찾아다니면서 들은 공통적인 말씀은 이랬습니다.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이 억울하다는 점 10분이 이해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때까지 내뱉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숨겨놓았던 억울함의 90% 이상이 사라지더군요. 그 다음 말씀도 그대로 가슴에 꽂혔습니다.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 가지는 신뢰라는 자산을 잃지 않으려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의료계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두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실행하려고 지금도 우리 모두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의료 사태로 인해 불안함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든 언론 방송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언론 방송인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자극적이며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기사는 외면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건, 사고를 다룰 때 예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더 건전한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표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분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진 촬영이나 기사에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치 문외 한인 의대 교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년 전 장미꽃 필 무렵 그날 남편은 잠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차에 내렸습니다. 차 안에 우리 넷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우리는 강북에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나 되었거든요. 흥분한 남편이 차를 한강에 빠뜨리지는 않았지만 한 달 전까지 살았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남편께서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까지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키도 남편이 갖고 있었고 우리 5가족 중 운전을 제일 잘하는 분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남의 집 큰아들과 제 큰아들 간의 갈등은 일주일 뒤 일요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맛있게 구운 삼겹살 덕분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연구실에서 자정이 넘은 뒤에 들어갔습니다. 둘 간의 갈등을 풀 연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남편이 한없이 미워도 아버지 면허 정지를 내릴 수도 없었고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되어 반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편 면허 취소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부부에게 자식으로 태어나 끊임없이 잔소리만 들었던 우리 3명의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책만 보면 우리 말을 듣지도 못한다고 자기들은 책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들, 딸 같은 젊은이들이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정책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반항만 한다고 고가에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다 커서 전문가의 삶을 살아왔던 아들, 딸들에게 귀를 내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어느 TV 프로에서 윤 대통령께서 요리를 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요리를 직접 해주시면 아마도 마음속 웅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런지요. 눈도 침침하고 어깨는 떨어져 나갈 듯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로 교수의 긴 넋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